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 안신혜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남을 누르니까 강북의 재개발이 쑥 올라온 건데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망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그대로 몸을 맡겨봐야 될까요? 답답하시죠?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송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번호는 0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다 싶으시면 02545-7988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전화가 많다고 하니까 좀 빨리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점 안녕하세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뭘 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가지고. 뭘 전화드렸어요. 사셨을까요? 그 용산 효창동에 네. 5-23에 이제 신축 빌라를 하나 샀는데 네.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잘 산 건지. 아하,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질문이 지금 빌라를 사셨다고요? 네네. 빌라를 어떤 효창동 몇 번지예요? 5-23이요. 23이요. 네. 예. 그런데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사신 목적은 뭐 실거주가 되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셨나요? 네, 실거주랑 이제 시세 때문에 투자. 투자 목적. 네. 실거주도 하시고. 근데 여기 신축 빌라겠죠? 네네. 지금 보니까 지금 효창공원 그 운동장 그 앞쪽으로 해서 지금 지어진 건데, 그러면 네. 여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될까요? 실제 평수가? 11평에서 12평 정도 돼요. 투룸으로 사신 것 같네요. 네. 예. 일단은 이렇게 보죠. 뭐 다세대 주택을 지금 뭐 신축으로 매입하시는 거는 지금 뭐냐면 다 그 정도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소요가 되다 보니 이런 이제 작은 빌라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지금 건축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빌라나 이런 어떤 연립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실거주 목적으로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매가는 얼마 정도 됐어요? 3억 700 정도. 3억대 초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빌라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실거주가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민족공원도 있고 제가 지도 보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이 효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또 용문동 이런 지역들에 많이 지금 다세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용산이 서울 지역에서는 가장 크게 변화가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빨라진다 그러면은 몇 년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지만, 민족공원도 사실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좀 시간을 좀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래쪽, 용산역 아래쪽으로 국제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길 때 어떤 지금 올해 소송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정상화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갈 때, 이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거주하면서 중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 시내 중심에 용산 잘 사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요? 간단하게요. 예, 예. 신도림역에 네. 대림 코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팔아야 될지.
신도림동 더 가지고. 네. 신도림역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이거 그 저기 뭐 탄천 옆에 그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도림천 옆으로요. 네. 아, 일단은 뭐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여기 네. 신도림역 이 옆에 있죠. 현대삼차 위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예. 예, 여기인데 일단은 이쪽 지역은 뭐 지금 신도림동 위쪽으로 해서 지금 중공업 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쪽이 흐름을 주도하고 가고 요 아래쪽은 여하고 가깝긴 한데 현대삼차하고 그렇게 큰 주목은 못 받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수요는 되게 안정된 곳이에요. 신도림역 주변이. 그래서 크게 가격은 오르지 않지만은 일단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아, 예.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실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차도 좀 있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얼마 가요, 여기가? 간략하게. 5억 정도 하는 거. 5억 정도 가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30평대 5억이라 그러면 되게 싸죠? 서울 지역에서. 네. 이게 한 3년 전에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죠? 그래도 조금 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전에 한 4억 갈 때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갔고 지금은 한 5억 정도 가는데 전세가도 한 4억대가 좀 가요. 뭐냐면 전세가가 오른 만큼 매매가가 좀 올라준 거예요.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가격이 오른 지역들은요. 전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갭이 커진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하고 좀 틀린 거고 이런 지역은 실수요가 좀 안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할게요. 이 정도 할게요. 일단은 지금은 큰 변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시세 하락도 크게 없는 곳이고 상승하더라도 좀 미온 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지금 이쪽 지역의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앞서 살펴본 물건은 중장기 보유 관점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좀 만나볼게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다산 지금지구 네, 신한 인스빌, 네, 그 퍼스트폴에, 네, 네, 그쪽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대표님 좀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찾아보느라고요. 지도 좀. 신화이스빌 지금 지구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분양 받으셨어요? 네, 지금 근데 분양 받으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네, 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신한이슬만 얘기할 게 아니고 네네. 다산신도시가 뭐 진건지구도 있고 이제 아래쪽에 지금지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진건지구는 뭐 지금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입주가 시작됐고 지금지구도 이제 뭐 분양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뒤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일단은 뭐 지금 진건지구 지금 뭐 한양 수자인 뭐 입주하고 그런 건 아시죠? 예, 예. 예, 이제 입주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이 다산신도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 피가 좀 많이 붙어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 가격이 피가 왜 붙었냐면 처음에 공급한 것들은 분양가가 좀 쌌어요. 뭐 한 1,00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지금 뭐 지금 마지막쯤에 분양한 이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조금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뭐 경쟁률은 좀 높았지만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지구하고 뭐 진건지구하고 가격 차이가 뭐 얼마나 날 거다, 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보다는 지역은 같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철은 물론 진건지구가 개통이 되고 뭐 이래서 더 좋긴 하겠지만 또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지구가 좋고 또 옆으로는 뭐 어떤 뭐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뭐 프리미엄은 초기보다는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진건신도시 자체가 일단은 주변에 어떤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보유하고 계시면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만 프리미엄은 분양가가 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다소 낮게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 그 미사 쪽 지금 굉장히 좋던데, 네. 뭐 그 정도까지 좋아질까요? 미사지구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래쪽으로 내려온 미사지구예요. 근데 미사지구하고는 조금 그 조성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배후 주거지도 미사도시는 강동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배후 주거지고요. 네네. 다산신도시는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량구 쪽이라든가 또 이쪽 구리시 또 이 노원구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틀린데 미사지구 가격하고 같이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네. 지역에 대한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다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싼 거예요, 사실은. 네. 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보금자리를 네. 싸게 분양을 했던 지역이라 위치에 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저기 중곡동 단독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략하게 해요. 지금 질문을 네네. 제가 오래 할 수가 없는 아, 방송의 네네. 시간이 짧아서 어디 중곡동 네. 어디예요? 중곡 사동 쪽인데 네, 그쪽은 번지수. 또 네, 176에 24번지거든요. 176에 24번지요? 네네. 네, 이걸 갖고 계세요? 네. 네, 몇 평이나 돼요? 아, 평수는 좀 돼요. 아, 좀 커요? 뭐, 땅, 뭐.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앞으로 보유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건가요? 네, 지금 그 부동산에서 지금 중곡동 팔으려고 쪽이- 하나요? 네? 부동산에서 이렇게 뭐 팔으라고 이런 제의는 받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냥 저희는 네. 계속 이렇게 살 건데 네. 중곡동 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그게 궁금해서. 아, 그래. 지역의 변화요? 네네. 자, 이렇게 보죠. 그 토지는 네.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주변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도에 따라서 틀려져요. 뭐냐면 네. 이 주변은 지금 아시다시피 용마터널이 이쪽이 개통이 되면서 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시외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네, 또 한 네. 가지는 그전은 또 한참 더 전이지만은 이 7호선이 생기면서 네. 7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이 중량구 지역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인 호재는 다 받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다만 이 지금 그 갖고 계신 이 번지수에 이 네. 땅으로 봤을 때 이제 자체적인 호재거든요. 이걸 어떻게 네. 활용하느냐 이런 건데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땅이 지금 구릉지에 여기가 일종 주거지네요. 예. 뭐 이런 것들 뭐냐면 땅마다 예를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듯이 이 뭐 주거 지역에서도 1, 2, 3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하고 땅 모양새, 도로하고 접근성 이런 거를 보면서 활용 가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변화로 보는 거는 일단은 주변 호재로는 끝났다. 다만 내 땅에 대한 가치로만 평가해 보자. 그냥 거주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보다 땅값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얼만큼 네. 가파르게 오르냐, 얼만큼 미온적으로 오르냐 이 차이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미사는 잘 가는데 조금 덜 가서 속상하셨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언제든 네.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선택 못 받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초석 쌓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T 자산관리 세미나실로 가시면 되는데요.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02-2077-6356번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세미나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이어서 빠르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민 함께 공유해볼까요?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점 예. 궁금하실까요? 아, 예. 제가 고양시 행신동에 네, 햇빛마을 19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실거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이사 오긴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도 그렇고 아니면 저 멀리도 그렇고 사실 실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하면은 또 기분도 좋은데 너무 또 그게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러면 그래서 네. 이게 좀 이 19단지 쪽의 비전이 햇빛마을이 또 좀 있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거주하다 보니까 이제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그래서 또 이제 이주도 해야 될 상황도 되고 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이거를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대곡역 주변에 역세권 해가지고 능곡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네, 예, 그쪽에 제가 이제 갈아탈 목적으로 향후 몇 년 후에를 목적으로 그쪽에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조그만 거 하나 매수했습니다. 네. 그것 좀
두 번째로 해가지고 평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민 좀 해결해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제가 답변할 시간보다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짧게밖에 못 하겠네요. 간략하게만 드릴 수밖에 없고 내용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세미나 때나 한번 이렇게 오시면 제가 뭐 시간을 좀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질문 주신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의견을. 일단 뭐 핵빈말 19단지를 사셨다고 하는데 언제요? 2014년도라 그러셨나요? 네네. 아, 그래요. 여기 지금 사고 뭐 별 오르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약간 미온적인 뭐 반응만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때도 아셨을 것 같은데 일단 큰 변화가 없느냐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질문 주시길 때도 뭐 지금 실거주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매수할 때도 좀 저렴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가격이 반등하거나 또 내리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도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뭐 지역의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뭐 능곡 재정비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지역 개발에 대해서 좀 알겠지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고향 화정이라든가 행신지구는 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지역에 시장 조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생길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참 잘한다는 얘기죠. 일기 신도시부터 만들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이쪽으로 지금 수요층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원흥지구라든가 삼성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축이 많이 들어서면서 일단 수요층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행신이라든가 화정은 사실 애매한 연차예요. 한 20년 차, 뭐 20몇 년 차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노후화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사실은. 뭐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괜찮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지구들이 생기면서 계속 위축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이론에서 보면은 새 아파트가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도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시장에서 한 25년 동안 봤을 때는 이렇게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이렇게 주변에 새로운 것들이 막 조성이 되고 이럴 때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단적인 게 동탄 1지구, 동탄 2지구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2지구가 뭐 굉장히 좋은 데가 들어오면서 1지구가 살기가 나쁜 게 아닌데 가격 상승은 안 돼요. 공급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수요층의 이동 또 신축의 주변이 좀 많이 들어선다 이런 거를 좀 예를 들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대곡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밑에는 능곡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에 사셨다는 거잖아요. 지분을. 예, 예.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지분에 대한 걸 설명하기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일단 뭐냐면 이 화정이나 행신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지금 원흥이나 삼성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쪽으로 쏠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곡서부터 이 주변으로 해서 변화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신축에 어떤 지금 재개발을 통해서 지분을 갖고 들어간다. 이런 건 지금 나쁘지 않아요. 물론 능곡 재개발 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이주를 하고 있고 뭐 이제 미주 단계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능곡역 주변으로 해서 뭐 5구역 뭐 이런 데들도 상당히 좀 기대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지분 대비 어떤 앞으로 지역의 어떤 좀 구역별로 진행되는 걸 보는 건데 대곡역 주변에 교통호재가 여러 가지가 교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좀 앞으로 기대를 좀 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좀 더 자세히는 제가 시간 관계상 방송 이후에 한번 통화를 하든가 한번 세미나 때 한번 오시는 걸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네. 화정지구는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또 지어질 때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신 우리 대표님과 상담 어떠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 돼가지고, 그럼 그 정리적인 게,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기존 주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네, 시청자님. 저희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꼭 세미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점 궁금하실까요?
제가 남가자동의 DMC 에코자이라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해갖고 당첨이 됐는데요. 오, 네. 네, 향후 전망 같은 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네. 네, 얘기 좀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작년에 분양했던 거, 네. 예, 6구역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깥에 계시나 봐요? TV 안 보시고? 네, 제가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우리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고. 네. 자, 그 난간자 뉴타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체로 해야 되는데 네. 이 가재울 뉴타운 이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 넓게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한 네. 2만 세대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네네. 거의 막바지인데 문제는 이 위치에 비해서 교통 여건이 철도 교통, 지하철 이런 게 좀 약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분양받으신 곳도 6구역이면 저 명지대학교 그쪽이잖아요. 네. 이쪽이 조금 안쪽이긴 해요. 그래서 네. 가자역이라든가 뭐 DMC역이라든가 이쪽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서 좀 안타깝긴 네. 한데 아무래도 단지 내에서 막바지기 때문에 제일 또 새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기준은 지금 시세를 끌고 가고 있는 DMC 파크비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둘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 네. 가격보다 지금도 좀 거래는 할 수 없지만 분위기는 좋잖아요. 네네. 예, 지금 전반적인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분양받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프리미엄은 좀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네네. 다른 지역의 뉴타운들보다는 조금 약점은 뭐냐면 이 네. 가재울 뉴타운이 시내 접근성이 조금 철도 교통으로 네. 좀 안 좋다. 그래서 네.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서부선이라든가 이런 경전철인데 그쵸, 사실 네. 아직은 그게 좀 미온 쪽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호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상승선에서 어느 정도 계속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전망으로서는 신축으로서 그 전반적인 지역의 힘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선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자, 저희 성공 투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 세미나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한 초석 쌓기라는 주제를 열리는데요. 2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02-2077-6358, 6356입니다. 예약은 필수. 네, 대표님, 요즘 규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세미나 참여도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질문 많나요? 지금은 사실 시장의 규제, 그 시장은 좀 이상하게 반응하는 또 어떤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도 보여집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재건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출에 대한 규제들, 또 하반기에 DSR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는 이런 시점인데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가는 것 중에서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새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이 중고 아파트들의 시외곽 지역에 가치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기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험한 여건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거나 매도를 생각할 때는 이런 시점에서 많이 질문들 하고 계신데 이런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SNK 자산관리 송송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